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머리가 좋아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서, 완벽주의라서.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면서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네 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는 생각보다 의외라고 느끼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의외로 공부 고집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 고집이라는 건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만 하려는 성향을 말하는데요.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러한 고집이 없습니다. 즉, 주변 선생님이나 멘토의 말을 경청하고 잘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공부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요, 공부 고집이 오히려 셉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아는 내용이 나오면 이건 아니까 라며 안 듣다가 정작 모르는 내용까지 놓쳐버려요.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봐 라고 조언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요. 결국 자기 식대로 하다가 발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동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요. 올림피아드 금상을 여러 번 수상하고요. 영재고에 진학해서 거기서도 압도적인 전교 1등이었어요. 심지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까지 받아서 지금은 해외 유명 대학에 유학을 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학생,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모든 수업 시간에 완전 풀 집중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심지어 쉬운 내용, 자기가 이미 아는 내용이 나와도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다시 그걸 정리해둬요.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아는 걸 다시 정리하면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최상위권의 학습 태도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루틴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 속에서 도대체 언제 어느 과목 숙제를 하고요. 오답은 언제 하는지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오늘은 뭐 하지?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쉬는 것도 루틴이 일부라는 겁니다. 언제,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하며 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이 놀면요. 관성 때문에 다시 공부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다시 공부로 돌아올 때 방해되지 않도록만 쉽니다.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되 그 휴식이 공부 흐름을 끊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예요. 휴식도 전략입니다. 무작정 참는 것도 무작정 노는 것도 아닌 계획된 휴식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 이게 아마 가장 의외이실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완벽주의라고 생각하시죠? 그 반대입니다. 공부를 어려운 학생들은요, 처음에는 계획이 거창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공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반면 잘하는 학생들은요, 완벽주의가 오히려 아니에요. 자신이 컨디션이 매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요.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자신에게 맞게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줄 압니다. 책상 정리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시작 전에 책상부터 정리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뭐 펜도 한번 정리해볼까? 이러다가 정작 공부는 시작도 못한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면 잘하는 학생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 공통점은요,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건데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예시를 두 가지 들어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예를 들어 인강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학습하거든요. 오답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오답한다. 물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주 틀리는 문제만 따로 표기해서 필요한 것만 복습합니다. 자, 이제 차이가 보이시나요? 공부를 어려운 학생들은 다 해야 한다라는 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강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효율성을 잃게 돼요. 오답도 전부 다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는데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집중하고 불필요한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건 게으른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효율적인 공부가 완성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공부 고집이 약해요. 아는 내용도 끝까지 듣고 다른 사람이 조언을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루틴이 잡혀 있어요. 공부도 휴식도 계획적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완벽주의가 오히려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과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필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 그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미있는 건 이 네 가지가 모두 타고난 재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태도와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 말은 어떤 학생이라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학생들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